고교 선택 설명회 첫 번째 송곡고등학교 편입니다. 우리 송곡고등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학교 알림이에 있는 공개된 정보 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 간 격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1등급과 2등급 학생 간의 점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제 수학이랑요, 영어의 차이가 좀 큰 편이고, 그 다음에 국어가 역시 예상대로 국영수의 등급 간의 편차가 좀 크고, 그 다음에 사회, 이 순서입니다. 이 세로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2등급과 3등급 학생들의 차이인데, 그 비슷한 차이인 거죠. 대부분 국영수가 10점대 초반인 거고요. 왼쪽은 201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오른쪽은 2019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보실 때 같은 학생을 2년간 조사한 거냐, 서로 다른 학생들이냐를 구별하시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학생이다. 어쨌든 국어, 영어, 수학에 또 사회 이런 과목들의 등급 간의 편차가 송곡고등학교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이제 시험 문제나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시면 우리가 시험 대비를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뭐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이 될 텐데요. 2학년의 경우는 어떤가? 아까 우리가 1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수학이라든지 영어, 국어 이런 것들이 10점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뜻하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사, 그죠?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런 애들도 국영수 못지않은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생물이라고 하죠. 지구과학도 역시 만만치 않은 등급 간 격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대부분의 학생들 성적이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은 두 가지인 거죠. 결국은 국영수에서 밀렸거나 또는 이렇게 탐구 과목에서 밀렸거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 2학년에도 그랬고, 10점대 초반에 등급 간 격차가 있구나. 1, 2등급의 차이도 그렇고요. 2, 3등급의 차이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거냐면요. 이쪽에 있는 거는 2018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1년 뒤에 2019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인 거니까 같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주요 과목의 등급의 이제 간격을 쭉 우리가 보는데,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요게 이제 1, 2등급의 격차고요. 요게 이제 2, 3등급의 격차입니다. 고1 땐 이랬고, 고2로 올라가니까 수학은 약간 늘어납니다. 1, 2등급의 격차도 약간 벌어지고요. 2, 3등급의 격차도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뭐 1점 정도의 차이라서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약간 벌어지는 경향이 있구나. 고3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한 거고요. 오히려 이제 국어 교과 중에 2학년은 이제 문학으로 들어가겠죠. 문학의 격차는 조금 줄어들고 영어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영어는 갑자기 왜 학생 간의 격차가 줄어들까? 그래서 우리가 성취도 비율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송곡고등학교 성취도 변화율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가 이제 요 A 증감이라는 게 뭐냐면 90점 이상을 맞는 아이들이 이제 플러스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보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약 30%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70 몇 점, 80 몇 점 아이들이 대부분 90점대로 진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늘었으면 누군가는 어때요? 감소를 한 거죠. 이제 국어의 경우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아까 등급 간 격차를 할 때 국어의 그 등급 간 차이가 10점 아래로 툭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었구나. 수학을 보면 수학은 90점대 이하 이상의 학생들이 약 9%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네, 80에서 90점대를 맞았던 학생의 대략 10% 정도는 어떻게 된다? 네, 감소하는 경향이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그래도 80 몇 점 맞았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그 80 몇 점 맞은 아이들이 10%는 준 거예요. 그럼 준 애들이 어디로 갔겠어? 네, 90점대 이상으로 누군가는 올라갔을 거고요. 누군가는 그 다음 칸, 네, 70 몇 점대로 떨어진 거죠. 네, 쭉 여기가 늘었으니까. 약 14.7%가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에서 약간 그 다음 칸, 그죠? 공부 좀 하더라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양분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송곡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특징이고요. 네, 그 다음 영어인데, 네, 좀 놀랐습니다. 네, 마이너스 27%를 하락합니다. 90점대 이상. 그러니까 1학년 때 내가 90점 이상 맞았어. 나 영어 좀 잘해. 그랬는데 1년이 지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더니 폭락한 거죠. 네, 마이너스 27%가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가 늘었냐면, 뭐 여기 이제 80점대 애들이 살짝 늡니다. 그러니까 아마 90점대 이상 맞았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네, 80점대로 좀 떨어진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70점대, 60점대 애들이 소폭 줄고, 네, 여기가 뭐죠? 네, 여기가 60점 이하의 아이들이 약 24%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점수가 밑으로 쭉 처지게 된 거고요. 이 등급 간 격차가 약 7에서 8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아주 잘하고 아주 못하는 학생들이 좀 줄어드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점수가 영어는 다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좀 약해. 그래서 내가 중3 때 고등학교를 송곡고등학교로 가기로 정했어. 그럼 이 결과로 보자면 2018년, 2019년의 결과로 보자면 나는 영어 공부를 조금 잘하면 송곡고등학교 갔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된 거고요. 나는 영어에 대해서 좀 무방비야. 대책이 별로 없어. 그냥 하던 대로 할 거 그냥 그저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고1 땐 잘 모르는데요. 고2 올라가서 영어 때문에 폭락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내신에서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나 과학의 경우는 그냥 정상적인 형태죠. 학년이 올라가면서 네, 1학년보단 2학년 올라가면서 아이들이 80점대와 90점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네, 인원이 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80점 이하의 친구들은 조금 인원이 감소하는, 그죠?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자, 이런 설명을 선생님이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네, 이렇게 석차 등급이 고1, 고2까지만 공개가 됩니다. 1번 선택 과목.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과목별 추정 등수라는 걸 계산할 거예요. 그건 추정 등수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가 있고, 그래서 고1, 고2 때의 내신이 상당히 중요하다. 네, 추정 등수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강의에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송곡고등학교 고교 선택 설명의 학교 알림이로 알아보는 추정 등수 편입니다. 추정 등수, 내가 몇 등 할 것이냐, 네, 그걸 예측해 보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2019년도 기준으로 1학년 1학기 기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과목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국어 과목에 72.9를, 영어에 59.9를, 수학에 65.1을, 과학에 74.6을, 통합사회에 60.8을 맞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등수가 나옵니다. 딱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등수라는 뜻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5점 정도를 더 맞습니다. 이렇게. 그럼 71.9인데요. 자, 그때 등수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네, 오른쪽을 보세요. 네, 요 정도 맞아 이제 100등 안에 들어오는구나. 네, 그러면 난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국어를 예를 들어서 82.9를 맞아요. 네, 그러면 네, 오른쪽 등수 보세요. 네, 요 정도구나. 나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수학의 경우는 나는 좀 더 자신 있어. 나는 한 이 정도 맞고 싶어. 응? 예를 들어 한 85점이 맞고 싶어. 그럼 34등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 나 영어도 자신 있어. 나 영어는 한 이 정도 더 평균보다 한 25점 정도 더 맞고 싶어. 그럼 84.9면 27등을 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예상 등급이요. 네, 지금 요게 아니고요. 네, 요 예상 등급을 한번 보시면 네, 3등급 나오고 3등급 나오고 100분위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 10개 또는 13개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선 이 정도 점수는 안 된다. 자, 그럼 일괄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략
추정 등수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니까, 네, 한 평균으로부터 25점 정도 이상을 맞는 경우라면 이렇게 점수가 나올 텐데요.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추정 등수가 과목별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나한테 좀 유리한 학교가 어디냐 이거냐면, 네, 바로 핵심은 뭐냐? 뭐 거리가 가깝고 멀고 자사고냐 일반고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실질적인 이런 추정 등수가 잘 나오면 됩니다. 왜? 내신이 잘 나온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내신이 잘 나오면 선택의 폭이 넓다. 그럼 몇 점 정도 맞아야 내가 원하는 등수가 되느냐? 네, 이렇게 학교 알림이 자료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한번 해보죠. 그럼 공부의 가능, 공부의 시간, 내가 어느 과목에 할당할 거 이런 걸 나오겠죠.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거, 너무 영어 수학에만 몰입하면 안 된다. 네,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네, 골고루 다 신경 써서 전체적인 추정 등수를 꼭 높이시기 바랍니다. 네, 성곡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술형 주관식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복수수에 관한 단원의 문제였고요. 일반적으로 주는 복수수 문제에 비해서 주어진 여기 알파 베타는 조금 복잡한 문제를 주었고요. 중위권 정도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복수수 합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입니다. 이게 2018년도 1학년 중간고사 기출이었고요. 네, 이번에는 2019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도 서술형 같은 조건의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기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일단 2차 방정식 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한근이 복수수로 주어져 있다. 자, 그럴 때 a 플러스 b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게 출제가 됐습니다. 매년 항상 난이도가 올라가냐 그건 아니지만 성곡고등학교 내신이 절대 쉬운 건 아니다 라는 취지로 두 개의 연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도에 기출문제를 간단히 소개해 보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다 풀기 위해서는 이거는 교과서 외의 문제가 됩니다. 교과서 내보다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는 비율도 약 10%에서 3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공부하는 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교과서를 공부하고 기타 다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석이랑 마플 시너지를 같이 풀고요. 정석은 개념서로, 마플 시너지는 유형으로 풀고요. 개인별 오답 유형을 또 따로 줍니다. 그거에 대한 영상은 요 강의 바로 뒤에 연이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개인별 맞춤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어떻게 그 학생에게 오답 처방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성곡고등학교 여기 있죠. 1학기 중간 빈출 유형에 대한 오답 시스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출제를 했냐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오른쪽 화면에 보이시는 게 실제 학생에게 개인별 유형 맞춤으로 과제를 준 거고요. 자, 난이도를 보시면 중 13문제, 하 2문제로 주었고, 인지 영역을 보시면 이해 능력만 문제를 주었습니다. 시험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학생들의 이제 소단원별의 출제 현재 학생의 정답률이고요. 1번 문제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를 출제했다.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한 난이도 하하고 이해 능력을 묻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또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한 문제였고 정답률이 40%이기 때문에 좀 낮은 정답률을 나타낸다. 3번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문제 사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면 목과 나머지의 변형에 관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학생들이 시험에 성곡고등학교에서 자주 출제되지만 오답률이 아주 높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5문제를 주었고요.
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15개를 줬고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오답 유사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오답을 고쳤겠죠, 학생들이. 그럼 이제 마무리 평가를 10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틀린 거에 대해서 전체 토탈 50문제의 보충 문제가 나갑니다. 네, 이 50문제의 보충 문제의 문항수 마무리 평가에 해당되는 문제는 선생님이 그 학생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냐? 오답 유사는요, 개별적으로 오답이 나가고요. 마무리 평가와 보충도 학생의 이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쌓인 거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문항이 다 유형별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점 결과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 학생은 73점을 맞았고요. 틀린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 5번 문제가 틀렸죠.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분 이런 문제를 학생이 틀린 겁니다. 자, 이런 틀린 문제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요, 이 영상에 대해서 틀린 문제에 대한 영상을 제출해서 학생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의 경우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 될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의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b. 그래서 0은 16 플러스 2 플러스 b. 이번에는 이제 x가 루트 3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x제곱이 3이 될 수 있으니까요. 좌변이 0이 되고요. 우변은 루트 3의 1제곱 그다음 a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b. 그래서 0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구한식과 두 번째 구한식을 연립을 하면은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 스스로는요, 여기 해설 보기를 누르시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든지 PC에서 이 문제 해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이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영상을 개인적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문제를 줬더니 우리 학생이 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쳤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선생님이 확인해 봤을 때 정답률이 50%가 나왔기 때문에 2번 같은 문제 또 틀렸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혈내근에 관한 문제를 또 틀렸더라.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재오답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단평가랑 오답유사를 한 다음에 2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평가를 한번 했더니 이번 정도가 좀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또 평가를 한 겁니다. 5번을 보면 이번에 허수 단위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틀렸더라. 실제 송옥고등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도 2차 문제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를 학생이 또 틀렸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또 제5답 문제가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문제 전반적으로 학생이 틀린 거에 대해서 또 오답 문제를 또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4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에 관한 문제가 또 틀렸구나.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 문제를 줬지만 또 틀렸다. 그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오답이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다 좋았고 이런 문제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미 맞춰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줄 필요가 없고요. 틀린 문제만 또 일일이 선생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눌 때 인수정리에 관한 문제 틀렸으니까 또 이런 문제만 다시 한번 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여기를 들어가서 다시 회차를 추가해서 단원을 정합니다. 자, 들어가서 학생인데 쭉 보시면 개인별 정답률이 쭉 나오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정답률이 33%로 낮잖아요. 들어가서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이 2번, 2번, 3번은 괜찮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4번 문제가 좀 필요하다. 자, 이거 다 지워도 됩니다. 이쪽 다 지우고요. 4번은 수동으로 이 문제 학생한테 적어주고, 이 문제도 다시 한번 난이도를 맞춰서 요거 한번 2개를 한번 더 출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맞춤으로 이제 재오답을 주지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틀린 문제에서 또 한번
그 핀셋으로 하는 거죠. 그 틀린 유형만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또 과제를 주고, 그래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죠. 결론은 뭐다? 아는 걸 넓히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걸 지금 줄여갑니다. 당연히 점수는 나올 겁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간단히 송곡고등학교 학생들 시험 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개인별로 좀 취약한 유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A 플러스 학원에서 간략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